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7일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이만희 교주를 소환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날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하기에 이만희 교주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이만희 교주를 소환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17일 오전 이만희 교주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소환 조사했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소환했다는 것은 피해자들과 이단 사역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안도감과 처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심리적인 안도감과 기대감을 준다. 어떤 뜻인가요? 2020년 2월 7일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으로 고발된 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수사가 약 5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많이 지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늦게 고발된 일반 수사는 진척이 있는 반면에 신천지 사건은 수사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서울시에서 신천지 유관단체들의 법인 취소를 발표하고 4월 28일에 국세청이 신천지 과천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지방경찰청이 6월 17일에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명단 100여 명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집화장과 간부를 구속하고 7월 8일에는 수원지법에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위계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때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후 약 10여일 만이 지난 17일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검찰이 소환한 건데 조사가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이만희 교주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1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이만희 교주가 지병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0분쯤에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주치의 소견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이만희 교주를 소환하기 전에 이만희 교주가 가평군 소재 통일교사나 병원에서 목격이 됐다고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지난 3월 2일 가평군에 위치하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 앞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국세청이 신천지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하루 전 4월 27일에 과천본부 인근 CCTV에 이만희 교주가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목격된 이후 네.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7월 16일에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네. 대국민 사과 이후 자취를 감췄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병원에서 포착되며 건강 이상설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하루 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 인근에서 목격된 이후 병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해당 병원은 가평군 소재의 통일교사나 HJ 매그놀리아 병원으로 이만희 교주가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병원입니다. 목격된 이만희 교주는 가벼운 점퍼 차림으로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선 약간 다리를 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만희 할아버지 청심병원에서 퇴근하시네. 아유. 예전에 통일교사나 청심국제병원이 이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으로 이름을 바꾼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청심국제병원으로 불렀고 지금은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만희 교주가 검찰 조사를 바로 받기 전에 통일교사나 HJ 매그놀리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다음 날 검찰에 소환된 뒤 조사가 4시간 만에 이 지병을 호소해서 귀가 조치를 받아서 중지가 됐는데
이만희 교주가 과연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그 입원했을 당시 그 병원의 어떤 과목으로 진료를 받고 입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90세인 이만희 교주가 걸어서 퇴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퇴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건강 문제는 다 허리 수술이었습니다. 네.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은 이만희 교주가 걸어서 퇴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네네. 고령이나 척추 협착증 수술 당시가 아닌 지금 퇴원해 있는 이 상태에서 척추 협착증과 사망과 관련이 있는 부분, 이런 의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건강 이상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검찰이 20일 이만희 교주를 재소환했는데 불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병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과 추가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만 네. 계속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차 조사 때 지병 호소로 4시간 만에 이 조사가 중단되고 그리고 2차 소환에 불응했다는 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이만희 교주가 조사를 받지 못할 만큼의 지병이 있다면 네. 아마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검찰이 2차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사를 받지 못할 만큼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정말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할 만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신천지 측에서 이미 진단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조사 시 수사관들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수사관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 불기소를 이끌어내려면 그 답변을 잘 해야 됩니다. 답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의 답변보다는 질문의 성격을 파악하려는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의도적으로 시험 유형을 파악하기에 시험장에 가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또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우선 1차 소환에는 그 응하는 식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질문들이 생각보다 이만희 교주를 더 당혹스럽게 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통한 확보한 자료들을 제시했거나 네. 이미 구속된 신천지 간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그 질문들이 매우 날카로워서 그 이만희 교주를 당혹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이만희 교주 스스로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결정은 신천지 법무팀의 조언이 이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검찰 관계자는 이만희 교주가 가슴 통증과 혈압 등 건강 상태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강 문제보다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질문의 성격을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23일 오전 10시쯤 이 교주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자료를 방역당국에 허위로 제출해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폐기한 혐의입니다. 또 100억 원대 자산을 배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변호인단과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체포영장 발부가 검토되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1차 조사는 이만희 교주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중단됐지만 2차 소환 조사는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한편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신천지 피해자들은 증거인멸과 조작,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공지사항 중에 구속된 신천지 간부들 소송 비용을 모금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이건 네. 무슨 말인가요? 최근 신천지 안에서 그 소송 비용을 걷겠다는 12지파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신천지 간부가 최근 신도들에게 총회 법무비 후원 안내란 제목의 글을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 해당 글에는 소송 비용으로 쓸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달란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개인 계좌로 받는 이유는 민사 소송에 대한 법무 비용은 신천지 총회 재정으로 지출할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형사 소송에 대한 법무 비용은 총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민사 소송의 대상은 그 신천지 조직이지만 형사 소송의 대상은 최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신천지 측 간부 5명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천지 측은 총회 재정을 형사소송에 사용 시 처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네. 덧붙였습니다. 그 네. 개인 계좌로 소송 비용을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령죄를 묻는 것은 쉽지 않고 또 네. 결의를 통해서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개인 계좌로 받아서 신천지 측에서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회의를 통한 그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네. 이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변호사에게 문의해본 결과 그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신천지 집단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된 신천지 개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형사로 그들의 죄가 입증됐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신천지 집단과 개인 상대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른 하나는 신천지의 모금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혹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원금이 소송 필요 경비 이상으로 모금될 경우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진다면 신도들의 불신은 더 커져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이단사이다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 소환조사에 대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